혹시 사무실 의자에 앉아서 모니터 그냥 멍하니 보다가요. 아, 내가 진짜 원했던 삶이 이건가? 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언젠가는 내일 일해야지 하는데 그 언젠가가 도무지 오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수전여의 택 나는 퇴근 후 사장이 된다의 핵심 내용들입니다. 아, 이 자료가 되게 흥미로운 게요. 단순히 이런 불업이 좋습니다 하고 아이템을 막 나열하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요. 우리는 도대체 왜 시작을 못할까? 우리 발목을 딱 잡는 그 막연한 불안감, 그게 도대체 뭘까? 오늘 대화는 바로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탐구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당신을 멈추게 하는 그 생각의 함정에서 좀 벗어나서요. 당신만의 일을 시작할 아주 현실적인 첫걸음, 그 첫걸음을 뗄 구체적인 자신감을 얻는 거죠. 자, 그럼 왜 우리는 언젠가라는 이 달콤한 함정에 빠지는지 그 미스테리부터 한번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그 시작점이 의외로 아주 익숙한 감정에서 출발하더라고요. 어떤 보죠? 바로 불만족입니다. 아, 책에 나오는 그 한마디 정말 강렬했어요. 고작 이러려고? 맞아요. 저자가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에 되게 잘 나가는 영업이사였는데 어느 날 화상회의 하다가 문득 든 생각이래요. 남들이 보기엔 뭐 성공한 커리어인데 정작 본인은 공허했던 거죠. 바로 그 순간의 현타. 그게 모든 변화의 씨앗이 된 셈이죠. 근데 재밌는 건요. 그 결정적인 계기가 뭐 거창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회의 중간에 잠깐 빤짓하더다 핀터레스트에서 시 한 구절을 발견한 거거든요. 시인 메리 올리버의 시였는데 마지막 구절이 이렇습니다. 말해주세요. 하나뿐인 이 거칠고 소중한 삶을 걸고 당신이 하려는 일은 무엇인가요? 와, 그 질문을 회의 중에 마주쳤다고 생각하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겠는데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지? 이런 생각? 정확합니다. 그 질문 하나가 저자의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그냥 틀어버린 거죠. 사실 이런 불만족이 저자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자료에 인용된 2013년 갤럽 조사를 보면 정말 놀라운데요. 네. 전 세계 직장인 중에 단 13%만이 자기 업무에 몰입하고 있대요. 13%요? 잠깐만요. 그러면 나머지 87%는 그냥 뭐랄까,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와, 이건 좀 충격적인데요. 그렇다고 그 87%가 전부 회사를 그만둬야 한다는 뜻은 아닐 텐데 이 수치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모두가 사장이 되라는 뜻은 당연히 아니죠. 하지만 이 수치는 어마어마한 양의 잠재력이 그냥 공기 중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어요. 지금 하는 일에서 만족을 못 찾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다른 곳에 있을 자기 가능성을 찾아보지도 않는다는 거니까요. 이 저자도 그 87% 중 한 명이었던 거고요. 그랬던 저자가 라이프 코칭이라는 부업을 시작해서 처음엔 월 100달러, 나중엔 월 4,000달러까지 벌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이랑 동시에 저건 저 사람 얘기지 하는 의심이 같이 들기도 하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깊게 파고들어야 할 주제, 바로 두려움의 정체입니다. 맞아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책에서는 우리가 느끼는 온갖 종류의 두려움이 사실은 딱 두 가지 생각의 변주일 뿐이다. 이렇게 잘라 말하더라고요. 네. 첫째, 나는 모자란 사람이야. 그리고 둘째, 나는 가진 게 넉넉하지 않아. 이 두 가지 두려움이 왜 그렇게 강력하냐면요. 사실 이건 인류의 생존 본능이랑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원시 시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무리에서 모자란 존재로 찍힌다는 건 곧 도태, 즉 죽음을 의미했을 거고요. 가진 게 넉넉하지 않다, 뭐 식량이나 자원이 부족하다는 건 말 그대로 생존의 위협이었겠죠. 아, 그러니까 그 옛날에 막 사자한테 쫓기고 하던 시절의 공포 유전자가 지금은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서 쓰는 걸 막고 있다. 뭐 이런 셈이네요. 위협의 종류는 바뀌었는데 우리 뇌의 경보 시스템은 여전히 구식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정확해요. 그 원시적 두려움이 현대사회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책의 예시를 보면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돼요. 나는 모자란 사람이야 라는 두려움은 이런 목소리로 속삭이죠. 내가 감히 누굴 가르쳐. 인맥도 없는데 무슨 사업을 해. 나는 가진 게 넉넉하지 않아. 는 이런 식이죠. 아유, 이 월급이라도 안정적으로 받는 게 어디야. 괜히 사업하다 망하면 어떡해. 아니면 이 돈은 나중에 뭐 할 게 써야 해. 함부로 쓸 수 없어. 들어보면 다 너무 합리적인 걱정 같아요. 그게 바로 두려움의 교묘함입니다. 합리적인 걱정에 탈을 쓰고 우리의 가능성을 갉아먹는 거죠. 여기서 이 자료가 던지는 핵심 통찰은 이 두려움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냥 내 생각일 뿐이다. 네, 맞아요. 그냥 나의 생각일 뿐이라는 걸 먼저 인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진짜 동기가 뭔지, 이 두려움이
정말 나를 보호하려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나를 안전지대에 가두려는 건지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는 거죠. 그럼 그 질문을 던진 다음에는요? 이 지긋지긋한 두려움을 이겨낼 방법은 뭘까요? 책에서 제시하는 답은 의외로 간단하더라고요. 행동하라. 네, 근데 이게 그냥 용기를 내세요 하는 식의 막연한 구호가 아니에요. 특히 사기꾼 증후군, 즉 임포스터 신드롬을 언급하는 대목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밑줄 쫙 그었어요. 자기가 이룬 성공이 실력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운이나 타이밍 이런 외부 요인 덕분이라고 믿는 심리잖아요. 맞아요. 특히 유능한 여성들한테 많이 나타난다고 하죠. 내가 사실은 형편없다는 걸 곧 들찍고 말 거야 하는 그런 불안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새로운 도전을 하겠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아니야, 더 배워야 해. 라면서 완벽한 때를 기다리게 되죠. 하지만 자료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때는 영영 오지 않는다. 오히려 행동을 해야 내가 뭘 더 준비해야 하는지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순서가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을 먼저 없애고 뭘 하는 게 아니고 네, 그게 아니죠. 행동을 하면서 그 두려움이 뭔지 이렇게 딱 마주 보라는 그런 말이네요. 네, 여기서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두려움을 없애야 할 적으로 보지 말고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나침반으로 보는 겁니다. 두려움이 나침반이다. 네, 어떤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느껴진다는 건 역설적으로 그 일이 당신에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거든요. 당신이 그 일을 통해서 성장하고 싶어 한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와, 두려움이 나침반이라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하나도 두렵지 않은 일은 사실 저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행동해야 한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다음 질문을 던지실 겁니다. 알겠는데 그래서 뭘 해야 하죠? 이 막막함에 대한 해답으로 책에서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죠. 스킬, 직류법. 이 방법론 이름이 직류법인 게 참 절묘하다고 생각해요. 위스키 만들 때처럼 그냥 평범해 보이는 내 경험들 속에서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핵심 역량만 똑똑 뽑아내는 과정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해서 자기 안에 어떤 보물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직류법이라는 이름에 그런 뜻이 있었군요. 이게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우선 1단계가 뭐냐면 내가 예전에 되게 멋지게 해결했던 문제나 성취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 한 3가지 정도 떠올려 보는 거예요. 꼭 회사 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힘든 시기 겪는 친구 곁을 지켜줬던 일, 아니면 복잡한 여행 계획을 완벽하게 짰던 일, 이런 것들이요. 일상의 경험 속에 숨겨진 재능을 캐내는 과정이군요. 맞아요. 그리고 2단계는 그 일들을 해내는데 어떤 스킬이 사용되었는지 분석하는 겁니다. 친구를 위로했다면 깊은 공감 능력과 경청하는 타도가 있었을 거고요. 여행 계획을 짰다면 정보 검색 능력, 예산 관리, 돌발 상황 대처 능력 같은 스킬이 쓰였겠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가 핵심입니다. 네, 마지막 3단계는 그 스킬들을 조합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로 만들어보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있다면 관계 고민 상담을 해볼 수도 있고, 예산 관리 능력이 있다면 사회초년생을 위한 재무설계 컨설팅 같은 부업 아이디어를 떠올려 볼 수 있는 거죠. 이 방법이 정말 강력한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부업을 하려면 뭔가 대단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하지만 이 방법은 당신이 이미 가진 경험의 가치를 재발견하라고 말하죠. 즉, 학습의 부담을 확 덜어주고 실행의 문턱을 아주 낮춰주는 정말 현실적인 접근법인 셈입니다. 이걸 듣고 저도 한번 제 경험을 떠올려 봤거든요. 예전에 친구들끼리 여행 갈 때 제가 늘 총무랑 숙소 예약 담당이었어요. 오. 그때는 그냥 귀찮은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이 직류법으로 보니까 그게 프로젝트 관리나 협상 및 계약 능력이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 자신이 좀 다르게 보이던데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책에서 보너스 단계로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 당신이 뭘 잘하는지 물어보라는 팁을 주는 겁니다. 내가 너무 당연하게 해내는 일이라 스킬이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다른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재능으로 보고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좋아요. 이렇게 아이디어까지 다 찾았어요. 근데도 우리를 딱 가로막는 거의 마지막 관문 같은 게 있잖아요. 있죠. 최종 보스. 네, 바로 시간이 없어요. 이거요. 이거는 정말 모두의 핑계 아닐까요?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변명이죠. 사실 시간이 없다는 말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다른 일이 있다는 말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죠. 맞아요. 책에서도 이 문제를 피하지 않고 아주 구체적인 해결책들을 제시합니다. 첫째, 자투리 시간 활용하기. 출퇴근길, 지하철 기다리는 2분, 커피 내리는 3분 이런 시간을 모으면 하루에 20분은 좋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면 블로그 글 하나를 쓰거나 영감을 주는 SNS 포스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시간 관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셈이네요.
그리고 제가 인상 깊었던 건 아니요라고 말하기였어요. 도움이 되지 않는 부탁이나 모임에 거절의 말을 못해서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잖아요. 중요하지 않은 일에 no라고 말해야 정말 내게 중요한 일에 yes라고 말할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말이 확 와닿았어요. 그렇죠.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요. 아웃소싱을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못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 예를 들어 웹사이트 제작이나 세무 처리 같은 건 전문가에게 맡기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내 부업의 핵심, 즉 가치를 창출하는 일에만 집중하라는 조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골든아워 사수하기. 하루 중 내가 가장 집중이 잘 되고 에너지가 넘치는 시간을 파악해서 그 시간만큼은 다른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는 신성불가침의 시간으로 만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새벽 5시든 밤 11시든 상관없이요. 네, 여기서 핵심은 없는 시간을 쥐어짠다는 개념이 아니라 시간을 재배치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넷플릭스를 보거나 의미 없이 SNS를 하던 시간을 나의 골든아워로 옮겨오는 거죠. 책에서는 일주일에 최소 4시간은 온전히 부업에 몰입하는 시간을 확보하라고 조언하는데요. 단기적인 성과에 조급해하기보다 이 몰입의 경험 자체를 즐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성장이 일어나고 일이 더 재밌어지거든요. 오늘 우리는 퇴근 후 사장이 되기 위한 마음의 여정을 쭉 따라와 봤습니다. 그 시작은 거창한 사업 계획서가 아니라 나는 왜 망설이고 있는가라는 솔직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이었네요. 우리를 멈추게 하는 건 돈이나 아이디어가 아니라 나는 부족하다는 두려움의 목소리였고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완벽한 준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불완전하더라도 일단 작은 행동을 시작하는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죠. 행동을 해야만 비로소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알게 되니까요. 준비는 행동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행동의 결과물인 셈입니다. 스킬 직류법으로 당신 안에 잠자고 있던 보물을 발견하고 자투리 시간을 모으고 불필요한 일에 아니요 라고 말하면서 당신만의 골든아워를 확보하는 것.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한 가지를 정해보는 건 어떨까요?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강점이 뭘까? 딱 10분만 고민해보기. 혹은 내 골든아워를 언어로 정할지 달력에 표시해보기. 그 작은 실행이 모든 변화의 첫걸음이 될 겁니다. 정말 좋은 마무리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이 한번 곱씹어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사실은 철저히 나의 스킬, 나의 시간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뭐 이런 거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어쩌면 이 모든 것의 첫 단추가 꼭 나 혼자 시작하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당신과 비슷한 두려움을 느끼고 비슷한 꿈을 꾸는 단 한 사람을 주변에서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어설픈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들어주고 진심으로 응원해줄 동료를 찾는 것, 그것이 수백 페이지의 계획서보다 훨씬 더 강력한 첫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